나는 회사에 가기 위해 아침마다 버스를 탄다. 예전에는 자동차로 출퇴근을 했지만 얼마 전에 처분했다. 음주운전에 걸려 면허 취소가 된 김에 내린 결정이었다. 사실 그전에도 가끔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 업무상 접대할 일이 많아 술자리가 잦은데 매번 대리기사를 부르기에는 비용이 너무 들었고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아 문제될 게 없었다. 문제가 된 그날 밤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다른 때보다 과하게 마시긴 했지만 그래봤자 살짝 기분 좋은 상태라 문제될 건 없어 보였다. 늦은 새벽 시간, 인적도 없고 다른 차량도 거의 없는 도로를 거리낌 없이 질주하던 중이었다. 난 갑자기 소변이 마려 어느 담벼락 밑에 급히 차를 세우고 볼일을 봤다. 다시 차에 돌아온 나는 몰려오는 피곤함에 잠시 눈을 붙였다. 얼마가 지나서인지 눈을 뜬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웬 낯선 여자가 내 차량 보닛 위에 엎드리듯 올라타 깔깔대고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난 공포감에 휩싸여 어떻게든 여자를 떼어내려 했지만 좀처럼 여자는 떨어지지 않았다. 무서웠다. 여자의 산발한 채 너풀거리는 머리도 기괴한 웃음소리도 제발 저리 가! 나 좀 살려줘! 기도하듯 울부짖는데 눈이 번쩍 떠졌다. 내 방 침대 위였다. 난 잠옷까지 갈아입은 채 자고 있었다. 너무 생생한 꿈과 기억나지 않는 지난밤 일에 불안감을 느끼며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맙소사. 주차장 벽에 정면 주차를 하면서 심하게 부딪혔는지 벽과 앞 범퍼 모두 심하게 상처가 나 있었다. 하지만 보닛 위는 별 문제 없이 깨끗해 보였다. 차량 수리비로 생돈이 나간 게 아깝지만 그래도 사고 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 결국 음주 단속에 걸렸고 면허가 취소되었다.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른다. 최근 들어 자꾸 술만 마시면 필름이 끊겨 곤란하던 차였다. 큰 사고 나기 전에 걸린 게 나을지도 몰라.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차를 몰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출퇴근은 물론이고 주말 근교에 바람 쐬러 가려 해도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취미로 하던 사진 찍기도 차가 없으니 많은 제약이 따랐다. 괜히 무력감에 빠지고 일상이 우울해지기까지 했다. 하루하루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내게 얼마 전부터 약간의 활력이 생겼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한 여자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자가 운전을 할 때는 못 느꼈던 풋풋한 설레임이었다. 마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듯했다. 그녀는 늘 아침 7시에 77번 버스를 타고 버스 중간 자리에 앉아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며 지나갔다.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 크고 동그란 눈, 작은 코와 입술, 그리고 백조보다 더 아름다운 목선, 마치 순정 만화에서 딱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한번 들이대봐!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명수가 생맥주를 들이키며 말했다. 회사는 어떻게 하고 77번 타면 우리 회사랑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명수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그게 대수냐? 까짓 거 늦으면 되지. 이러니까 나이 30이 넘도록 모태솔로인 거야. 그런가? 나는 여자 얘기만 나오면 기가 꺾이고 풀이 죽는다.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했고 지금 다니는 외국계 회사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대우와 월급을 받는 직장이다. 외모도 꽃미남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훈남이라는 소리를 듣긴 한다. 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여자를 만나는 데는 운도 없고 연도 없다. 내성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 앞에서 말도 못하고 벌벌 떠는 정도는 아닌데 말이다. 들이대! 넌 공부도 잘했던 놈이 왜 연애 문제에 부딪히면 머리가 그렇게 멈추냐?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버스 정류장에 나갔다. 그녀가 탄 버스에 오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한동안 기다려도 그 버스는 좀처럼 지나가지 않았다. 버스가 일찍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음 날에는 더욱 일찍 버스 정류장에 나갔지만 역시 버스는 보이지 않았다. 포기했어. 이제 그 버스가 안 와. 명수를 만난 나는 포기를 선언했다.
야, 노력 없이 되는 게 세상에 있냐? 1시간 일찍 나가봐. 아무리 빨리 와도 그보다 더 빨리 오겠냐? 하루만 고생하면 되잖아. 명수야, 미안한데 나랑 같이 기다려주면 안 될까? 명수는 한심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그럼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그 여자랑 잘만 되면 네 소원 들어줄게. 말만 해. 그날 명수와 나는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새벽 6시에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우리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버스를 기다렸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77번 버스가 오는 것이 보였다. 명수야, 저 버스야, 저 버스. 어디? 저기 77번. 저기 오는 거 65번인데? 그 바로 뒤에 77번도 오고 있잖아. 길게 늘어서 들어오는 버스들 틈에 77번 버스도 정류장에 들어서고 어렴풋이 그녀의 얼굴이 보인다. 오늘도 긴 생머리에 여전히 동그란 눈을 반짝인다. 명수야, 저 여자야. 어디? 누구? 눈썰미 없는 명수 녀석. 일찍 일어나서 정신도 없는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나 버스 탄다. 고마워. 소원 생각하고 있어. 나는 명수를 뒤로하고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야, 박준, 어디가? 명수가 부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는 내가 타자마자 바로 출발했다. 출근 시간인데 버스 안에는 그녀밖에 없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버스 안에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다가가기가 왠지 민망했다. 하지만 헐레벌떡 탄 나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보자 자신감이 생겼다. 혹시 나한테 호감을? 나는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가 앉아있는 중간 자리까지 간 나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이럴 수가? 그녀의 맑고 동그란 눈, 긴 생머리와 하얀 피부, 백조같이 아름다운 목, 그리고 가냘픈 어깨선과 허리 라인.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허리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뜯겨져 나간 것처럼 거칠게 잘려나가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본능적으로 차 앞쪽을 돌아보았다. 텅 빈 운전석에도 버스는 흙먼지를 날리며 거친 황토끼를 질주하고 있었다.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 타나 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당신 누구야?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허리 단면을 내게로 향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벌써 날 잊은 거예요? 그날 밤 당신이 당신 차로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럴 리가. 괜찮아. 이제 당신과 함께 가니까 혼자 가긴 외로웠거든.